선언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로 접어들 때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이제 제 얘기를 지금 얘기를 드려야 합니까? 예.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그 국정 쇄신 회의하고 오늘 얘기했던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선거가 끝나고부터 여야 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같이 방향을 잡아가자. 예. 같이 방향을 잡아서 적어도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 쇄신의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신 거는 거기에 야당의 대표, 국가 지도자급 바깥에 계신 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그 디테일을 한 부분까지도 한번 방향을 좀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이대로 협조가 된다면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서 꽤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뭐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장님. 네, 저는 뭐 상당 부분은 큰 방향에 갔다는 건 다 저도 동의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정치 발전에서 가장 큰 과제는 저는 상권 분립이라는 이 원칙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좀 권력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의회 입법부의 권한은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쪽 부분만 자꾸 얘기하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정쇄신 정책회의라든지 국정지도자회의 뭐 운영하면 저는 없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거나 행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헌법에 의하면 입법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의미는 결국 야당을 존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만들고 아니라 국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뜻이라 그래서 밀어붙이지 않고 여당의 수가 많다 그래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것이 타협이 되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이 전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 후보 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전제하신다면 예컨대 그런 거 안 하겠다라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더 내려놓겠다 축소하겠다라든지 입법부의 권한을 좀 더 키우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제도적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의 권력을 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좀 늘리는 쪽으로의 제도적 대안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있는데 이따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 하세요. 예. 예. 제가 좀 평가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방향에 우리 이철희 소장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입법부의 기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동의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5년 단임제다 보니까 하여간 임기 말이 자꾸 나가라 그러잖아요. 레임덕 현상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제왕이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못하는 제왕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국회가 너무 지금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가 진실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자라고 하는 건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통합 내각이라고 하는 것, 국정쇄신연석회의 또는 국정지도자회의 이런 것들을 다 좋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프로그램화되고 오랜 고민 끝에 이것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또는 오늘 지도자 연석회의는 오늘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데 내일 모레 놓고서 지금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합 내각을 주장한 문재인 후보 쪽에 저는 조금 더 진실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출마를 선언하고서 국립현충원에 방문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수만 쏙 빼고 참배를 했습니다. 또 선거 프레임 자체가 1대 99, 부자 대 서민, 깨끗한 정당 대 부패한 정당 이런 식으로 전부 편가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칠 전에 대통합 내각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대통합 내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로 사실은 야권 중심이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안철수 전 예비 후보와 관련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대통합 내각이더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실로 이제 거기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실은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